오늘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재미있는 정보 하나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잘 모르시는 내용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게요. 대출 규제가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많이 이제 완화된 것 같은데, 실제 대출 받으러 가면 규제가 많이 있거나 아니면 대출이 잘 안 된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보면은 DSR에 걸려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출 받으러 가면 내 소득 대비, 소득 플러스 뭐 자동차 할부 이것저것 할 수 있는 뭐든 내가 한 달에 쓰는 경비를 다 따지고 그 기준으로 대출을 한도 내 소득에 대해서 해주다 보니까 DSR 때문에 대출 안 돼서 투자 못한다 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대출이 되는 재미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RTI라는 게 있어요. 제가 만든 거 아니고요. RTI라는 제도가 기존부터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임대사업자 대출 기준이에요. 대출 규제, 대출 기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DSR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DSR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아파트를 사거나 뭔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기준을 정하는 게 DSR이고, 임대사업자, 여기서 임대사업자라는 주택임대사업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임대사업자예요. 그러니까 상가를 사거나 오피스텔을 사거나 아니면 주택을 사거나 다 동일한 거죠. 그러면 결국은 임대사업자라는 거는 수익형 자산을 살 때 적용하는 기준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RTI 이렇게 부릅니다. RTI 기준은 뭐냐면 내 소득 기준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이 임대주택, 임대부동산, 임대상가들을 샀을 때 거기에서 매달 벌어들이는 소득 대비 매달 나가는 지출, 이자, 요걸 기준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서 가서 대출을 받을 때 이거 임대사업자 내오시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라고 제안을 받으신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상가를 샀다, 그럼 당연히 임대사업자를 내는 거기 때문에 RTI 기준으로 대출을 해주지만, 주택 같은 경우에 살 때 주택이니까 이제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오라고 하겠죠. 그랬을 기준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RTI인데 어떤 기준이냐면 자,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임대형 주택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300만 원이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자로 나가는 돈이 300만 원이면 이건 100%라고 보시는 겁니다. 내가 300만 원을 버는데 300만 원의 이자가 나간다 그러면 난 아무 이득도 없는 거죠. 이거는 100%라고 보는 거고, 주택이 1.25배를 치는 거고, 그 다음에 비주택인가 상가 같은 경우에는 1.5배를 치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많이 대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주택은 왜 이렇게 낮게 잡은 거야? 그러면 왜냐면 최우선 변제금 때문에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주택 같은 경우에 최우선 변제금이 있어서 방백이라든지, 주택은 상가에 비해서 이게 절대 자산이에요. 우리가 잠은 항상 자야 되는 필수 자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보수적으로 책정하고 있는 거고, 상가 같은 경우에는 투자의 자산, 선택 자산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더 관대하게 주고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그러니까 단순히 DSR만 안 된다고 투자 난 못해, 나 DSR 때문에 안 돼, 용주주 거짓말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마 미리 한번 계산해 보시고 은행 창구 가서 대출 받으실 때 RTI가 아직 남았는데 왜 대출을 더 안 해주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 대출 담당자들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게 잘 모르는 내용들이니까 이런 내용들은 미리 좀 알고 계셨다가 가서 조금 이제 잘난 척 좀 섞이게 해주시면은 은행 담당자들도 이런 것도 이해하고 오셨구나 해서 좋게 평가하시고 좋게 대출을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대출을 받는 방법은 지금 RTI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출은 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 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시는 게 중요해요. 근데 가끔씩 이런 수강생들이 있어요. 무슨 은행 가면 이런 상품이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세요 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어디 은행 가면은 대출 좀 될 겁니다 라고 알려드리면 은행 한 군데 가보세요. 그럼 그 은행 한 군데만 가보고 안 된대요. A은행 갔더니 안 된대요. B은행 갔더니 안 된대요. C은행 갔더니 안 된대요. 그래서 이금형인 무슨 은행도 가고요. 5군데나 가봤는데 안 된대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은행은 안 된대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기준이 아니고 무슨 지점을 가봤냐에 따라 달라요. 똑같은 은행인데도 예를 들어서 서초 지점을 갔다든지, 아니면 삼천포 지점을 갔다든지, 울릉도 지점을 갔다든지, 평택 지점을 갔다든지, 그 지점에 대출해 줄 수 있는 여력에 따라서 담당자들은 틀리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출 실적이 지금
지금 부족해. 그러면 그 지점에서는 어지간하면 대출을 해준다고 하는 거고, 실적이 꽉 찼어. 우리 이번 달에는 대출 충분히 일으켜갖고 더 이상 대출 여력이 없어. 그럼 안 해준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A은행 가보세요 라고 하면 A은행의 무슨 지점, 여러 군데를 가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방에 있는 지점, 가끔씩 우리 등기부등본 같은 거 건물 살 때 떼어보시면 이상하게 막 말도 안 되는 지역, 보령, 축협 뭐 이런 데서 대출 받으신 건물들 있죠. 물건지는 평택인데 평택에도 축협 있고 농협 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저쪽 뭐 나주, 농협 이런 데서 대출 받은 물건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 그쪽 나주 지점에 여신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대출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꼭 내가 거기 아는 사람이 있어서 해주는 게 아니고 여러 면으로 이렇게 알아보다 보면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제발 한 군데 가보고 안 된다, 그 은행이 다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잘못된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뭐 저한테 대출 규제 없어졌다 그래서 대출 받으려고 갔는데 실제 가봤자 DSR에 걸려가지고 안 된다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저만 알고 있는 꿀팁을 이번에 방출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RTI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대출을 알아보신다면, 근데 문제는 이거죠. 사업자를 내야 된다는 거, 그 기준으로 이제 보셔야 되니까 은행에서 왜 대출을 해주는데 사업자를 내갖고 와야만 한다는지 그런 걸 이제 잘 생각해 보신다면 RTI를 적용돼서 그런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